요즘 부동산 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보면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가 그대로 나왔지만 유찰됐다. 몇 차례 유찰 끝에 결국 반값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제는 이 이야기가 일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경기도 북부, 지방 주요 도시, 제주도, 강원도까지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아파트들이 오래된 구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신축 단지이죠. 그 중에는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이 정도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던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양가에 내놔도 매수자가 없고 공매로 넘겨도 계속 유찰되다가 결국 반값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주거용 아파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상복합에 딸린 상가, 신도시의 상업시설은 분양가 대비 60-70% 하락한 가격에도 거래가 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지? 이 변화의 끝에는 지금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사와 시행사의 파산입니다. 지금 신축이 팔리지 않는다는 건 시장의 바닥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불과 몇 년 전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었습니다. 입지나 시장 상황이 조금 나빠도 그래도 새 아파트니까 이런 말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이런 말들이 흔했습니다. 지금은 비싸 보여도 입주할 때쯤이면 더 오른다. 신축은 항상 수요가 있다. 이 논리가 통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경기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경공매 물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행사나 금융기관이 미분양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공매로 내놓지만 한두 번 유찰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가가 낮아지고 결국 분양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찰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사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시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이 서울 핵심지가 아니라 경기 외곽, 지방, 제주도, 강원도 등지에서 먼저 나타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실제 거주 목적보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표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교통이 좋아질 거다. 관광 수요가 늘 거다. 신도시가 완성되면 달라진다. 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분양가는 높게 책정됐고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기대를 감당해줄 수요가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고 투자 수요는 빠져나간 거죠. 결국 남은 건 가격은 비싼데 살 사람은 없는 매물뿐입니다. 주거용 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곳은 주상복합과 신도시 상가입니다. 언론에서는 주상복합 상가가 분양가 대비 60-70% 하락했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정도 가격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가는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익성이 너무 낮습니다. 공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는 내릴 수밖에 없고 관리비 부담은 다 소유주 몫이죠. 주거 수요만 믿고 만들어진 상가는 유동인구가 없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특히 신도시, 외곽, 관광지 중심 상가는 그 타격이 훨씬 빠르고 큽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장 먼저 버티지 못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중소건설사와 시행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법원에 파산 신청한 건설회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자본이 많지 않아서 지방이나 외곽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고 분양 수익으로 다음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분양 대금이 회수되지 않자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입주가 미뤄지고 하도급 업체와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분양을 받은 개인들입니다. 누군가는 9억을 주고 들어왔는데 바로 옆집은 4억대 공매 공고가 붙는 현실. 어떤 사람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억지로 끌어다 썼고 어떤 사람은 계약금 9천만 원을 포기하고 떠났으며 어떤 사람은 그저 분통을 터뜨립니다. 9억 주고 샀는데 왜 지금 반토막에 공매로 내놓나요? 이건 한 아파트만의 사정이 아니라 지금 한국 주택시장 전체가 보내는 붕괴의 신호입니다. 수도권 외곽, 지방 신도시, 신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블록형 주택.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옥정 신도시를 아시나요? 도시 전체가 신축으로 가득한 이 지역에 현대건설이 지은 총 809가구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이름도 화려합니다. 힐스테이트 양주 옥정 파티오포레.
대형 건설사 브랜드,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를 결합한 구조. 실내 체육관, 프라이빗 풀, 골프룸, 필라테스룸 완비. 경기 북부에서 드물게 럭셔리 단독형 라이프 스타일을 내세운 단지였고 초기에는 수요자들의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준공 1년 만에 전체 물량의 20%에 달하는 148가구가 공매로 올라옵니다.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거의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신축 단지가 통으로 공매에 등장한 초유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공매 공고에 적힌 가격이 충격적입니다. 최저 입찰 가격 4억 9,160만 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8억, 9억 주고 샀는데 어떻게 4억대에 나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단지의 공매 상황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주택시장이 맞이한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실패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비정상적 분양가. 분양가는 전용 84타입 기준 8억 9억대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주의 일반 아파트 시세는 4억 5억대이죠. 즉 입지도 불리한 단독형 주택이 더 좋은 위치의 아파트보다 2배 비싸게 책정된 것. 이건 처음부터 가격이 높게 책정된 분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기 건설회사는 자신감이 있었고 수요자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에 휩싸였던 시기. 그 열기에 휩쓸려 계약했던 사람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단지의 커뮤니티는 최고 수준이지만 입지가 좋진 않습니다. 덕정역까지는 자차가 필수이고 버스 노선도 부족합니다. 신도시 중심 생활권과도 거리가 멀죠. 즉 교통은 아파트보다 불리한데 가격은 아파트보다 비싼 게 문제였습니다. 상승장 이후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외곽 지역일수록 상황이 더 심각했죠. 게다가 고분양가, 외곽 입지, 단독형 구조는 시장에서 가장 먼저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공사비 약 1,300억 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결국 대량 공매로 이어졌습니다. 1회차에 9억 1,900만 원, 2회차엔 8억 초반대. 그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 6회차엔 5억대에 진입했죠. 그럼에도 입찰이 안 됐고 12월엔 4억 중반대에 입찰 예정입니다. 분양가 대비 무려 반값 하락입니다. 입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9억에 계약했는데 바로 옆집은 4억대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당장 취소해라. 이게 바로 지금 외곽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신축이라도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폭락하는 거죠. 현장을 걸어보면 이 단지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조경은 신축답게 단정하고 주차장은 넉넉하며 층간소음 걱정 없이 각 세대가 독립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거실과 테라스까지 이어지는 공간은 아파트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여유를 줍니다. 실제로 입주한 분들은 말합니다. 살아보니까 너무 좋다. 아파트로는 다시 못 돌아간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아이 키우기도 편하다. 그러나 문제는 사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나 편안함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즉, 살기 좋은 집이 반드시 가격을 지키는 집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부가 쾌적해도 교통과 직주 근접성이 약한 외곽 단지는 매수 수요가 끊기면 가격 방어력을 잃습니다. 결국 실거주 만족도와 상관없이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번처럼 급격한 가격 붕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기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의 흐름대로 가격이 조정된 것뿐입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는 엄청납니다. 공매가와의 가격 차이는 자산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입주민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냥 살려고 산 건데 왜 반토막을 감수해야 하죠? 또 어떤 수분양자는 계약금 9천만 원을 날리고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이 가격에 사면 평생 회복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더 큰 문제는 같은 단지 안에서 어떤 사람은 9억대, 어떤 사람은 공매로 4억대의 집을 사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집값 방어는 물론 입주민 간 갈등까지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단지는 쌀 때 사는 사람보다 비쌀 때 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기존에 비싸게 계약한 사람들은 가격 차이를 보고 견디기 어렵겠죠. 지금 외곽 부동산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양주에서 벌어진 이 공매 사태는 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이죠. 고분양가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브랜드나 외관, 커뮤니티만으로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가격과 입지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대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또 브랜드 파워도 입지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라는 이름조차 입지와 수요 부족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은 경기 변동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데요.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식으면 항상 외곽부터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무너집니다. 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들이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가 공매로 나오면 그 주변 아파트 시세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저기도 떨어졌는데 여기도 떨어지는 거 아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대규모 공매 사태는 앞으로 더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고착화, 인구 감소, 외곽 신도시의 과잉 공급, 그리고 PF 부실로 인한 건설회사 위험까지. 이 모든 요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한국 부동산의 미래를 경고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예쁘게 잘 지은 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집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만 살아남게 됩니다. 경기도 북부, 의정부나 파주, 양주는 물론이고 경기 남부, 서부, 그리고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신축 단지들에서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단지 전체가 공매로 나온 사건이 있었죠.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고분양가, 공급 과잉, 대출 규제, 수요 급감입니다.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하락 사례가 될 수 있죠. 2021년, 2022년 부동산이 핫했던 시기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부터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들까지 닥치는 대로 지어댔습니다. 심지어 분양가는 엄청 높게 책정했죠. 그때 분양한 곳들이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당시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기도 했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요가 적은 곳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수도권이라고 다 오르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만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과거에는 새 아파트 분양만 나오면 엄청난 청약 수요가 따라붙고 준공 후에도 지역 내 실수요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구조였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도 분양하는 족족 계약이 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기도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빈집이 줄지 않는 사례가 흔해졌습니다. 또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은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의 상업시설에는 임대문의 현수막이 오래 걸려 있고 정작 들어오려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상권이 예전만큼 살아나지 않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부동산 매수 계획이 있다면 수요와 공급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